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정치권의 굵직한 논란들을 좀 다뤄볼 텐데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시작된 북풍 논란. 어제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 건넨 돈이 2018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사후에 지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 쌍방울에서 북한에게 돈 넘어갔다. 처음에는 나노스라는 이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북한 회토류, 북한의 이 광물 그걸 독점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대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불법 유출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온갖 꾀를 다 낸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쌍방울은 조폭이라고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장악을 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눈도 조금 삐딱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북한의 관련자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어디에 돈을 넣어가고 여기 책에 꽂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불법적으로 계속 전달해 갔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정진석 이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예요. 당대표니까 그만큼 정보망이 넓단 말이에요. 이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국정원 여러 방면에서 정보가 거의 대통령에 올라가는 정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게 근접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고 그걸 이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비대위원 회의에서 자, 우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김영철에게 간 7만 불. 이걸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최소한 김영철에게 그런 돈이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접촉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볼 때 이거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방조를 하거나 이건 혹은 방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시를 했거나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때 통일부 장관이 조민균이었고 그리고 국정원장이 서훈입니다. 그 서훈과 조민균이 알거나 더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7만 불.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1월까지 건너간 700만 불. 그건 남북 이 정상회담의 대가 아니냐. 대가로 보인다. 사후 대가로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이 얘기예요. 이걸 단순히 지금 이재명 원래는 지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가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런 관계에 놓이가 있으니까 어떤 대북 특히 아태협이라는 단체를 둘러싸고 이재명과 아태협 그리고 쌍방울 그리고 지금 구속된 이화영 의원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거론이 되면서 이재명도 여기에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방향을 획 틀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게 이걸 딱 겨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문재인과 같이 다 엮어버린 거예요. 이거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특히 밑에 서훈과 조민균이 몰랐을 리는 더더욱 없다. 그 7만 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대가로 보이는 700만 불에 대해서 밝혀라. 또 더 놀라운 것은 2019년 초에 이건 사실은 이미 rum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에요. 롤렉스 시계, 고급 롤렉스 시계. 그러면 지금 개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그게 그냥 1, 2천만 원이 아니고 그 시계 10개 이상이 북한이 고위층에게 다 전달이 됐다. 쌍방울을 통해서. 그것도 밝혀라.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할 리가 없거든요.
언론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 검찰 수사에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느냐. 이 판에 얼마 전에 이 김성태가 태국에서인지 베트남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검찰 쪽에 수원지검 쪽에 어떤 식의 제안을 했는가 하면 내가 들어가서 전부 다 볼겠다. 특히 대북 송금 문제를 전부 다 실토를 하겠다. 예. 과정을 다 밝히겠다. 예. 다만 상방울만은 좀 살려달라.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수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상방울 그룹을 없애겠다.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네. 이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죠. 그러지 마라. 우리는 이 플리바긴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미국처럼 플리바긴 제도도 없고 뭐 협상의 교섭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그 협상을 못 한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넌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잡아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재명 그 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 사실은 이미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처럼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 사건이란 예.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로서도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번에 정진석 대표가 연일 지금 문 대통령 정부를 딱 물고 내려져 버리니까 이 문 대통령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다만 문 대통령의 그 입창부라고 할 수 있는 윤근영 의원이 여기에 예. 대고 이거는 이름도 받지 않았다. 근거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 이 지켜보는 게 어떻게 보면요. 국민들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겁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이런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느냐 생각을 하면 씁쓸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비대위원장이긴 합니다만 여당 현재 대표입니다. 뭐 당의 일부 의원이 만약 이런 발언을 했었으면 나중에 뭐 당의 입장은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뭐 발언이었다. 이렇게 무마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당 대표 입에서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의 입장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게 근데 과연 왜 이 얘기를 꺼냈을 것인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 5개를 던지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북풍이라는 것이 되돌이표 아니겠습니까? 그 전 정권에 있었던 뭐 기업이 됐던 간에 아니면 지원이 됐던 간에 물품이 됐던 간에 뭐라도 건너갔으면 이게 지원이란 명목이 아니고 결국엔 핵 개발에 쓰인 거 아니냐. 전 정권에서 핵 개발 완성도를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항상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또 그것을 노리는 것인지. 이 과거 이 DJ 때 아주 우리가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양에서 6.15 선언을 하고 이 서울공항에 왔을 때 첫 말씀이 북한이 이제 핵 개발하지 않는다. 예. 핵 개발할 의지도 없고 그런 예. 능력도 없다.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은 절대 핵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러는데도 북한은 끝내 핵을 개발을 했고 핵 실험을 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온 평가가 김대중 대통령이 착오를 범한 것이 북한에게 오히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때 건네간 돈이 그 5,7억인데 예. 사실은 그 4,500억이 건너갔고 나머지 500억은 물품으로 갔어요. 예. 그 4,500억 건너간 것이 결국 핵 개발을 하는데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700만 불이 그 핵을 고도화하고 경량화하는 쉽게 말하면 핵을 고도화 경량화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것은 플루토늄 탄이었지만 ICBM이 싣는 거였지만 예. 그 이후로 그 핵을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만드는 우라늄 탄 작은 소형화 축구공보다 좀 더 큰 그렇죠. 정도의 예. 그 원자탄을 만들어 갖고 이 단거리 미사일에 얹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 핵을 고도화 경량화하는 데 쓰는 비용, 이 비용에 진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윤건영 의원은 우리는 이름도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근데 중간 수사 뭐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걸 수사를 해야만 하고, 예. 그리고 여야 간에 이런 문제야말로 이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가지고 예. 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이야기로 불거진 이 이야기가 윤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원도 준 적이 없고 정진석 대표는 찌라시 공장이고 외교적인 책임을 질 수 있냐까지 이제 싸움으로 번졌는데 과거에 이제 대북 공작원이었던 흑금성 사건과 관련이 있다. 친형이 뭐 또 새로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데 참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맞습니다. 또 이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게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흑금성 사건이라는 게 역시 이제 그 남북 간에 그 오고 간 이 쉽게 말하면 우리 쪽 정보 요원이면서 북한 쪽 정보 요원이 이중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예. 그 논란까지도 있었고 한데 어떻든 그 정진석의 친형이 60만 불을 들고 북한에 전달했다. 네. 이런 말이 나중에 후문이 돌았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 결과가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또 정진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뭐 밝힌 바도 없고. 근데 이번에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유를 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걸고 나오니까 과거에 자기 친형이 60만 불 들고 뭐 북한에 뭐 전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거와 오히려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것은요. 이 비대위원장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을 할 때는 내가 어디서 뭐 무슨 첩보를 받았는데 이렇다고 한다. 수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국민적 의구심을 없애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오늘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날도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전반에 칼날이 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과연 그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마치 이제 데자뷰처럼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다는 전직 대통령을 또 끌어내서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국민적인 반감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 봐서는 뭐 트라우마가 작동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오늘 그 정진상 이분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아마 밤늦게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실은 그 올해 들어와서 이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정진상 비대위원장에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 이 정진상 씨가 이 남욱 뭐 유동규 이런 사람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한 그룹이 돼서 김만배 남욱 일당으로부터 428억 세후 돈입니다. 이게 세금을 다 틀고 나니까 428억 배당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뭐 요구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여기에 대한 지금 그 영장 실질 심사인데 검찰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이게 돈이 건너간 여러 가지 흔적들에다 거의 모든 증거를 지금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도 그 검찰이 온갖 증거를 싹 다 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큰 데 있는데 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에서 드러났다시피 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라고 검찰이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할 때 최서운 씨,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뭐 미르를 자기 것으로 할 요량으로 재벌로부터 출연받은 돈을 그걸 하나의 뇌물로 체면을 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정진상이 받고 있는 모든 뇌물 사건,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재명에게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진상 선에서 거부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증거만 있으면요. 증거만 있으면.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앞에 똑같은 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사건 때 이 전 두산건설 대표가 받은 그 공수장
공소장에 보면 정진상, 이재명과 공모하여 이래 돼가지고 예. 이번에도 구속영장에 역시 보면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공모한 그 부분이 역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요. 민주당을 곧장 뿌리를 흔들어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제1당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는 그대로 민주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이 흔들려 버리고 아닌 말로 지난번에 기소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2건 한 거요. 그거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장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예. 그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 한나라당처럼 천막 당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이 해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보기로는 이건 야당발 정계 개편이 된다. 오늘 정진상이 구속이 되면 네. 민주당 내부는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예. 결국 야당발 정계 개편이 온다. 그 야당발 정계 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야당발 되든 여당발이 되든 한쪽이 무너지면 와장창 다 무너져서 새로운 정계 개편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당제로 가게 됩니까 그러면? 글쎄 다당제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문자 그대로 정치성이 뚜렷한 야당과 여당 으로 그 양당제가 될지 예. 그건 모르죠.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그 중진으로 활동을 하다가 예. 밀려나는 또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고 네. 아마 앞으로 연말까지 그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쌍방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검찰에 수사를 하고 문제가 되고 수사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대통령 이전에는 친노무현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지지층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 내 결속과 야당 간의 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새로운 검찰,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하고 검찰 인사이동이 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검찰. 쉽게 말하면 돌아온 그 검객들이 예. 있는 이 검찰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다. 실제 이 정치 권력이 검찰에 압력을 넣은 그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하고 손을 회내지는데 당장 이 검찰에서 새로운 그 인사의 수사 라인이 쫙 만들어지고 나서 예.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문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울산 선거 그 개입 사건, 그것도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월성문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것도 다시 지금 수사 중입니다. 네. 그 수사가 끝나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런 상방울을 통한 대북 700만 불 지원 사건에 문 대통령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당 대표니까. 예. 여당 대표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검찰에서 문 대통령을 타깃 선상에 얹어놓고 네. 일정 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예.